2024년 1월 1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갑상선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약을 먹어서 조절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와 친하게 지내는 동생, 이제 까미맘이죠. 까미맘이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걔도 이제 갑상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 갑상선 없는 것들이 갑상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서로 토닥토닥 해주면서 우리 건강에 서로 최선을 다하자 이러면서 이제 둘이 술 마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야 갑상선이 없으면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주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아도 뭐 최소 23도, 24도를 유지합니다. 제가 사실 난방비가 여기 너무 괜찮아서 난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따뜻한 곳이어서 제가 여기서 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에도 막 밖에 막 영하 12도, 영하 13도 해도요. 우리 집은 난방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반바지, 반팔 입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서울 온도가 영하 2도, 3도 됐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실내 온도는 23.5도인데 약간 쎄한 거에 몸살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은 제가 까미를 봐주는 날이어서 까미를 픽업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진짜 얼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몸 밖은 영하 2도, 3도밖에 안 되고 막 햇빛이 내려지고 막 어떤 느낌이었냐면 살짝 봄 냄새도 날 것 같은 그런 청량한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몸속은요. 진짜 한 영하 20도 같은 느낌에 완전히 몸이 꽁꽁 얼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추울 때나 아예 더울 때는 괜찮은데 아예 추울 때는 오히려 우리 집에 난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버티다가 이렇게 애매할 때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묘한 게 있어요. 남들은 야 하나도 안 추운데 야 지난주 얼마나 추웠냐 이번 주는 야 봄 날씨 같다 라고 느낄 때 저는 혼자서 한겨울을 겪고 있는 거죠.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갑상선이 있건 없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원래부터 갑상선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갑상선이 뭐가 중요해 그러고 막 살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니까 확실히 이게 확확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드디어 12월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알려드린다고 했고요. 자, 우선 1월 11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짝 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요. 새벽에 깨거든요. 깨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막 이따가 또 그냥 또 한 새벽 4, 5시쯤에 다시 잠들고 막 이러는데 뉴욕 증시를 봤더니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해서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3대 지수가 할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판에는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 5주만큼 반등을 하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시나리오를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 내용 중에 왜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0.04% 상승, S&P 500은 0.07%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54%가 아니라 0.54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마치 땅바닥에다 껌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로는 0.00.
이날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한 이유가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웃돈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이번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명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불리우는 일반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상승했을 것이고 전년 동월 대비도 상승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변동폭이 큰 품목이 제외된 뭐 국제 유가라든가 음식료들이 제외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을 것이다. 둔화됐을 것이다 정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과연 시장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줄 알았는데 틀렸네. 어쩌면 다시 인상해야겠네 라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할지 아니면 야 소비자 물가 지표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만 있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있어. 아이 국제 유가야 뭐 어차피 변동성 있는 거니까 그거 제끼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집중하자.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혹은 전년 동월 대비 둔화됐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안도할 것인가. 요거였었거든요. 어쨌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상승했을 거라는 사전 정보,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됐을 거라는 사전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전 정보가 어떻게 적중할 것이며 그 결과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벌어졌어요. 왜냐? 자, 12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그러니까 에너지, 음식료가 다 포함된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는 11월 달에는 0.1% 상승했다 라고 했었었는데 이번 12월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소비자 물가지표는 상승하면 좀 안 되잖아요. 상승하면 왜 안 됩니까? 미국의 경제지표는 거의 99%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나머지 1%도 인생이나 주식이나 경제지표나 한쪽 방향으로만 없다고 그냥 둔화되다가 살짝 고개를 들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다시 반등한다고 하면 미쓰리가 예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대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표는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 그러니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는 11월에는 0.1%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번 12월은 상승했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11월 달에 0.1% 상승했으면 12월에는 한 0.2% 정도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성적표는 0.3% 상승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1월 달, 특히 12월은요. 사람들이 광기가 돌았어요. 그죠? 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인하할 거야. 그래, 반드시 인하할 거야. 언제 할까? 3월 달에 하겠지? 그럼 몇 번 할까? 7번 하겠지? 이렇게 막 소설을 쓰면서 광폭 행보를 보였던 뉴욕 증시 덕분에 인플레이션도 다시 반등을 한 겁니다. 이 0.3% 증가는요. 작년 9월 이후에 석 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여러분 작년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남은 두 번의 연준 회의,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어 라고 했지만 인상을 못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그 동결을 유지하자마자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2023년 9월 이후에 이 전월 대비 상승폭 0.3%는 지금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1월 달에는 3.1% 상승했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은 마찬가지로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한 3.2 정도 이상을 했는데 무려 3.4% 꽤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물가지표, 즉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월 대비 혹은 예상보다도 많이 반등했다. 이걸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리고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였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표는 11월에는 0.3% 증가했다고 했고요. 시장 예상은 0.3% 정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변동이 없을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발표도 0.3%였어요. 전월과 똑같았고 예상치와 똑같았습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월에는 4.0이었는데 이번에 12월에는 3.8을 예상했는데 3.8보다는 높은 3.9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는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주식시장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가 둔화됐다는 것에 좀 안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갖고 있었던 예상치는 그래도 11월 대비 둔화했을 거라고 알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시장 예상 3.8보다 높은 3.9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예상보다 상승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둔화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덜 둔화됐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장 초반에 하락했어요. 장 초반에 하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 연병 3월 달에 금리 인하 물 건너갔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연준은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으로 지금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까지 이 미국 기준금리 5% 넘는 기준금리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기준금리지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은 7.9%로 20세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과연 미국 국민들이 3월 달 이후까지 3월 이후에 FOMC 회의가 5월에 있거든요. 혹은 6월에 있거든요. 그때까지 미국 국민들이 이 고금리를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날 소비자 물가지표가 다시 상승했다라는 점, 예상치보다 높게 올라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뭘 걱정하고 있냐면 또다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야? 인상 모드로 바꾸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미쓰리가 얘기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이게 되는 거죠. 미국은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어려울까요? 디플레이션이 어려울까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글로벌은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미국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야, 우리 미국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하지 않을 거고 다른 핑계, 그게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든 뭐 다른 문제든 어떤 문제를 꺼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미국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더 이상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다라는 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유가가 술렁거리고 있거든요. 아무리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에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하고 우리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안 봐.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만 봐라고 한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아, 그따위로 소비자 물가지표 체크하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도 마트 가서 저희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로 반영해서 돈 받으세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경제지표는 각자 가지고 있는 속도감이 있어요. 지금 1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강하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년 12월 달 주식시장에 광기가 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광기는요,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조만간 발표될 12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를 증가시킬 겁니다. 그리고 1월 말경에 발표하는 12월 달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시킬 거예요.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기보다 아이고 금리 인하가 나가리 되겠네 라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다시 저쪽에 산유국들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쪽에 두근두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정책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직 2% 아니잖아. 이번에 얼마야?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는 지금 3.4씩이나 됐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도 예상치보다 높은 3.9야. 아직까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는 멀었어.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하 카드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는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올 3월 달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장은 여전히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날 미국 선물 시장에서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74.3%까지 반영됐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은 왜 다 또다시 인플레이션 2%라는 수치를 꺼내들고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르다라고 얘기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뭐가 움직인다? 주식시장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작년 2023년도 12월 달 광기 어린 주식시장을 보게 되십니다. 제가 12월 달 2600 못 간다고 했는데 2600을 막 뚫어버리잖아요. 물론 다시 지금 제자리로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섣부른 금리 인하는요. 주식시장을 자극하고 주식시장을 자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 카드를 쓸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럼 진짜 걱정스러운 스태그플레이션인 겁니다. 물론 저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저는 이미 일찌감치 작년 하반기에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달려고 하니까 인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미쓰리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야? 그게 아니라 3월 달에 금리를 연준이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들이 튀어나오겠죠. 연준 위원들이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계속 시장을 토닥토닥거리는 이유는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작년 연말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광기 어린 주식시장을 봤기 때문에 이 맛을 이 뽕 맞은 듯한 이 느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투자자들이 아유 3월달 금리 인하 나가리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슬슬 이제 투자자들을 엿먹입니다. 12월 달 뭐라고 했습니까? 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뭐 7번 할 수도 있고 7번은 너무 많은데 5번에서 6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개지랄 이은병을 떨다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요. 3월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12월 달에 흥분했던 건 지네들이에요. 지네들이 더 많이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제시하면서 2024년도 금리 인하를 6번 혹은 7번 할 거라고. 어떤 정신 나간 전문가는 7번까지는 너무 심하고 한 5번에서 6번 할 거라고. 5번, 6번은 누구네 집 애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같이 흥분하고 지금 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게 졸라 침착한 척하죠. 정말 밥맛 떨어지게. 자, 우리나라 뉴욕 증시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이탈과 또 외국인들보다 더 먼저 발을 빼는 기관들의 이탈로 개인들만 열심히 주식시장을 버티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어디서 저렇게 돈이 나서 주식을 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식시장 더 빠질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그랬죠.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와 올해 했던 얘기는 완전히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아직 빠지려면 더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물갈이가 돼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고 잘 버티시고 예, 잘 경제에 대해서 그 시야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1월 13일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뵐 예정이고요. 만약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좀 띄엄띄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가 방송 안 하고 띄엄띄엄 하면서 띵야 노냐? 아니에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같이 돈 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방송을 올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금 쉬엄쉬엄 텀을 좀 두면서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